같이 정리해 볼까요? 스마트 시티 1.0, 2.0, 3.0, 4.0으로 가면서 비용은 증가, 감소, 급감, 편익은 창조성, 혁신성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직선으로 편익이 증가하는 사운드 법칙에서 제곱에 비례하는 메디컬 법칙을 거쳐서 이제는 N승에 비례하는 리드의 법칙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리드의 법칙 곡선이 이 곡선을 따라가냐 이 곡선을 따라가냐 하는 것은 기업가 정신과 연결성이 얼만큼 강하냐에 달려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연결성을 없애는 게 뭐냐? 데이터 쇄국주의입니다. 데이터를 개인정보 보호란 이름 하에서 우리는 안전하지도 않고 활용도 못하게 하는 개인정보 정책, 그리고 클라우드를 공공이 민간 클라우드를 실제로 쓸 수 없게 만든 클라우드 정책 하에서는 데이터 쇄국주의는 결국 편익곡선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한국은 국가의 제일 큰 경쟁력을 좌우하는 스마트 시티 경쟁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죠. 그래서 제가 스마트 시티가 결국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 성공의 갈림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지금까지 스마트 시티 전략이 가져왔던 소비 중심의 관점, 그리고 분산시켜야 된다는 관점, 신도시, 시범도시를 주로 만드는 관점, 그리고 솔루션을 만드는 관점에서 이제는 투비가 생산의 주체가 된다는 관점, 집중해야 된다는 관점, 기존 도시를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관점, 그리고 전체를 봐야 된다는 네 가지의 관점 변화를 가야 된다는 게 저희들이 제시하려는 겁니다. 첫 번째, 소비 생산의 주체를 놓고 보면 이제는 국가 GDP의 60% 이상이 도시에서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이 2조 달러의 공급 시장 규모가 아닌 이것이 만들 창출될 가치를 중심으로 문제를 봐야 되겠다. 집중 측면에서 봤을 때는 플랫폼 시티가 이젠 네트워크 효과가 극대화되면은 이제는 이 규모란 것은 기존에 우리가 제프리 웨스트가 내놨던 15% 룰을 넘어가지고 30%를 넘어갈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뭘 잘해야 되느냐? 컴포넌트 룰을 잘 설계해야 됩니다. 도시의 시공간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할 거냐?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누가 다 수집할 거예요?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전체가 어디서 가야 되느냐? 이제는 공공 클라우드를 고집하는 국가는 없다고 얘기해도 됩니다. 이제는 민간 클라우드 기반에서 민간과 공공이 데이터가 융합되어야만 이 집중 문제가 해결되죠. 세 번째, 신도시를 건설해가지고는 거대 도시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도시를 메가 스마트 시티화 해야 되겠고, 여기서 중요한 게 공공정보의 개방, 프리 와이파이, 바르셀로나 그게 중요하죠. 공간의 데이터화, 거래 정보의 융합, 기업 정보의 공유, 시민 간의 자발적 연결망,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야 될 문제일 겁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문제는 부분의 자동화로서 우리가 바르셀로나 시티를 보면은 거기 220개 프로젝트를 휴지통, 가로등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게 얼마나 큰 사회적 임팩트를 가지겠습니까? 얼마 없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내비게이터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5조의 국가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티맵은 연간 수백억을 쓰지만은 그로 인해 만들어지는 우리 교통 문제 해결 방안은 전체 5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내비게이터를 보면은 나의 차량 정보는 내비게이터 전체에 올라가 있지만 전체 우리 교통 정보는 내 주머니에 스마트폰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부분이 전체가 되고 전체가 다시 부분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스마트폰과 도시 전체가 부분이 전체를 반영하는 홀론적 융합을 하나가는 이것이 우리가 부분에서 전체로 가는 것이다. 요걸 뒷받침하는 게 도시 거버넌스가 됩니다. 자, 그래서 기존의 스마트 시티를 넘어서 현실과 가상융합하자. 이제 모델을 만들 때가 됐죠. 자, 모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현실 도시와 스마트 도시. 우리가 가야 될 투비고 에지이지입니다. 요 가운데 이걸 연결하는 게 가상 플랫폼 도시 디지털 트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디지털 트윈을 만들기 위해서는 도시 문제가 도대체 뭐가 있냐? 이 모델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모델이 없이 지금까지 전 세계가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기술 모델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술 모델 제대로 제시된 게 없죠. 한번 만들어 보기로 했죠. 자, 네이버 박스 안은 민간의 영역, 바깥은 공공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바깥의 공공은 도시는 환경을 제공하죠. 자연 환경, 그다음 제도 환경들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민간이 생산, 이동, 소비라는 민간 산업 활동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러면은 요 스마트 시티 안에서 일어나는 요 7가지의 주요 모델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해왔느냐? 관주도의 이 환경은 주로 공공은 관주도죠.
안전 환경, 여기가 주로 스마트 시티가 해왔던 일들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도 교육을 넘어서 이제는 경제, 사회, 민간까지 좀 더 올라가서 스마트 워크, 스마트 모빌리티, 공유경제 인프라, 학습도시, 블록체인 민주주의, 스마트 그리드 이런 문제들을 다 풀어나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는 자기 조직화하는 기업가 정신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 기술 모델을 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현실과 가상이 융합을 하죠. 왜냐하면 현실 세계는 우리 마음대로 못해요. 저희 집사람 얼굴에 주름살 제가 못 없습니다. 그렇지만 온라인에 올려놓고 뽀샵하면 순식간에 없어지죠. 자, 그러면은 이 뽀샵한 결과를 현실로 가지고 나오면 스마트하게 됩니다. 인간이 오감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던 우리 스마트 시티는 현실의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죠. 수집한 데이터를 인간이 대뇌 피지를 저장하듯이 클라우드에 빅데이터를 저장하고, 그리고 전전두엽과 같은 인공지능이 예측과 맞춤을 해서 스마트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과제들, 오늘 발표된 다소의 익스피리언 시티의 버추얼 싱가포르 모델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궁극적으로 요 4단계를 거쳐서 데이터화, 정보화, 지능화, 스마트화를 거칩니다. 예외 없이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범죄 치안을 보면은 범죄 치안의 문제도 결국은 이 4단계 문제입니다. 1단계는 범죄에 관계된 데이터를 모은다. 그것을 클라우드에 정보화시키 플랫폼을 만들고 인공지능이 분석했더니 예측이 되니까 결과를 드론이나 자율주행차로 연결한다. 결론은 다 똑같습니다. 이것은 재난관리도 지금 우리 세월호 사건 때도 현장에 중심을 뒀더니 전체 통합이 안 되고, 그 전체를 위해서 지시하려니까 현장 대응이 안 돼요. 이 부분과 전체의 문제를 결국 재난관리의 4스텝을 통해서 데이터화를 해서 정보화시키면 모든 사람이 공통된 재난 상황을 공유하면서 현장 문제 대처가 이루어지죠. 바로 이것이 교통 문제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과 똑같은 일들입니다. 자, 이에서 에너지도 마찬가지고, 이와 같이 스마트 시티는 오프라인의 기존 데이터에다가 공간 데이터, 인간 데이터를 모으죠. 자, 이것은 우리가 CAD나 GIS로 모으고, 요거는 우리가 뭐 센서 네트워크 이런 거 가지고 모으죠. 자, 모아가지고 클라우드의 빅데이터를 만들고 인공지능이 처리, 지능화시켜서 결과를 현실로 가지고 나오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아까 7가지 우리 스마트 시티에 들어갈 분야들이 이렇게 스마트하게 되죠. 현실에서 올라가는 이 과정은 컨버전스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 소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현실로 나오는 과정은 발산, 다이버전스 과정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융합만 있는 게 아니라 융합과 발산이 같이 존재하게 되죠. 이 가운데 이 부분이 디지털 트윈으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의 기술들이 여기 기존의 기술과 트랜스폼 기술들이 작동해서 전체 모델을 만들어가죠. 이게 스마트 시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전체 기술 모델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스마트 시티 플렉시 프로젝트로서 스마트 상가를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 상가 프로젝트는 지금 데이터와 클라우드 규제, 공공기관이 들어가면 지금 현재는 데이터 클라우드 규제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피해서 실현 가능한 대표적 프로젝트가 저는 스마트 상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전국에 있는 스마트 상가 중에서 광명의 IoT 상가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상가의 문제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개별 상점이 어떻게 협력하느냐,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마케팅을 하느냐,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혁신하느냐, 3가지 문제입니다. 협력 플랫폼, 혁신 플랫폼, 마케팅 플랫폼이 작동하죠. 그래서 협력 플랫폼에서는 상점과 상가와 전국의 상가를 커뮤니티화, 마케팅에서는 시장 평판을 만들고 물류 시스템을 공유하고 생산과 소비를 융합합니다. 혁신 플랫폼에서는 교육 시스템과 그 다음에 메이커 스페이스와 창업 같은 걸 연결하게 되죠. 자,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은 데이터화 단계, 정보화 단계, 지능화 단계, 스마트화 단계의 전문 상가화 프로젝트가 만들어지죠. 이 그림을 다시 기술 모델로 만들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상가는 역시 개별 상점의 주요 판매 품목, 인력, 설비를 데이터화하고 그것을 클라우드에 빅데이터를 만들어서 인공지능이 했더니 이제는 맞춤 서비스와 재고 예측 관리가 되더라. 상가를 다시 연결해 보면은 상가의 상점의 정보와 이 재고 관련 정보가 합쳐져 가지고 통합 물류 시스템이 구축되고 이로부터 시작해서 전체 시스템의 최적화가 만들어진다. 이래서 이러한 스마트 상가가 계속적으로 혁신을 하려면은
가상대학, 가상상가, 메이크스페이스 이런 것들이 융합되는 구조가 필요하게 되겠죠. 자, 모든 건 가상화됩니다. 이 안에서 이제 업무도 이제는 스마트 워크로 가야 되죠. 스마트 워크는 뭐냐? 시간과 공간을 확대하는 겁니다. 시간을 확대하는 게 뭐예요? 요형근무. 공간을 확대하는 게 원격 근무죠. 우리가 스마트 워라벨이 얘기하는데 이 워라벨의 꿈을 만드는 것은 뭐냐? 스마트 워크가 돼야 됩니다. 무조건 근무 시간 제약한다고 그럼 일을 누가 대신 해주나요? 그러니까 누가 해줘야 될 거냐? 결국은 스마트 워크를 통해서 우리는 해야 되는데 스마트 워크에 보면 구슬로 자료를 작성하고 자료를 문서화하고 번역하고 도표를 만들고 자료 저장 검색하고 문서를 공유하고 그리고 화상회의를 하고 임직원 설문조사하고 자 이런 수많은 스마트 워크에 대한 툴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얼마죠? 얼마죠 이게? 예, 이게 공짜죠. 이게 다 공짜입니다. 이거. 예, 다 공짜입니다. 다 공짜인데 문제는 뭐죠? 우리가 쓸 수 없다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의 공공기관들이 쓸 수 없다는 겁니다. 스마트 워크가 안 되는 거죠. 자, 스마트 워크도 역시 데이터와 정보와 지능화 스마트화로 연결됩니다. 구축 전략 정리해 보죠. 데이터 수집해야 됩니다. 데이터 수집은 레거시 데이터, 기존에 있는 데이터와 공간 데이터, 인간 데이터를 수집하죠. 수집한 데이터를 우리 공간 데이터는 V월드에 있는 3D 데이터를 돈 엄청나게 들인 거니까 활용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3D 레이저 스케일이나 빔 데이터를 가지고 공간을 가상화합니다. 활동 데이터는 센서 목걸이, 이건 버추얼 싱가포르에서 한 거죠. 자, 이래서 실내 내비게이션까지 할 수가 있죠. 자, 이 클라우드의 데이터를 모아서 미국은 클라우드 올리러 갔습니다, 이제. 그래서 규제를 해소하고 안전한 활용을 하자. 자, 항저우의 시티 브레인 프로젝트, 이걸 통해서 지금 전체 항저우의 GDP의 10%는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런던도 오픈 데이터로 이미 94%의 공공 데이터는 민간 클라우드에 오픈되어 있습니다. 한국처럼 그냥 정부가 데이터 세트를 오픈한 게 아니라 민간 클라우드의 94%가 올라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런던 데이터 분석실도 해서 기업에 오픈 데이터를 제공하죠. 싱가포르의 스마트 네이션 계획에 의해서 버추얼 싱가포르 프로젝트가 이제는 이 가상 공간을 만들고 제 얘기는 우리 안창원 박사님이 추가를 해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인력을 양성하고 인력 양성을 하는데 우리 과계부가 인공지능 R&D 프로젝트하고 그 다음에 현재 카이스트가 인력 양성 프로젝트를 여기 양재에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구현을 하는 데는 중요한 게 수많은 기업가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에는 기존 기업과의 갈등을 해소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버추얼 싱가포르이 하고 있는 공해관리, 재난대응, 선제적 공공서비스, 도시 설계, 인프라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데이터화, 정보화, 그리고 지능화 하면은 이렇게 나오게 돼 있죠. 제일 어려운 게 뭘까요? 데이터화입니다. 데이터를 모으는 거. 그래서 이 일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려면 뭘 해야 되나요? 고양이 목에 방울 달려면 데이터를 잘 모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암스테르담 시티도 그런 문제 때문에 수직 공공 데이터와 그 다음에 여기 리빙 랩이 50개 이상 만들어져 있죠. 바르셀로나 뭐 워낙 유명하니까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도 수많은 기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타트업들이 여기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파킹부터 시작해서 디지털, 트랜스포테이션 이런 스타트업들을 우리가 키워나가야 된다. 우리 문제는 뭐냐? 여기서 우리는 막혀 있습니다. 클라우드 데이터 규제로 막혀 있죠. 자, 이 규제들을 보면은 공공정보 개방의 한계, 개인정보 수집 규제, 신사업 네거티브 규제, 오프라인 진입 규제, 인공지능 활용 규제, 빅데이터 규제, 클라우드 규제. 자, 이 문제를 우리가 풀라는 거죠. 이게 70%의 한국 스타트업이 불법화되고 있는 이유죠. 자, 마지막으로 스마트 시티는 인프라에서 가버넌스로 갑니다. 자, 뇌 구조와 도시 구조가 너무 비슷하다. 커넥터 믹스가 나타난 이유죠. 그 다음에 인터넷의 구조와 게임 집단의 구조가 너무 비슷하다. 데브라 고든이 얘기한 엔터넷입니다. 인터넷이 아니고 엔터넷이죠. 자, 그래서 미래의 도시는 뭐냐? 이 내비게이터와 같이 가상의 클라우드의 전체와 현실의 개인, 스마트 시티는 전체고 스마트 시티는 부분이죠. 제가 스마트폰과 결합해서 저의 정보는 어디 가느냐? 도시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자동차의 위치가 도시에 올라가죠. 도시 전체의 정보는 제 주머니에 들어옵니다. 도시 전체의 정보는 제 주머니에 있고 저의 정보는 도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분과 전체가 융합한 도시 거버넌스의
혼란화가 이루어지면서 우리는 동시에 뭘 해야 되느냐? 그 중심이 되는 플랫폼 사업자의 권력 집중을 막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이 필요하죠. 그것이 중앙 집중된 기존의 우리 플랫폼 구조에서 분산 플랫폼의 이런 블록체인의 탈중앙화 구조가 필요하죠. 그럼 뭐가 되느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가 필요합니다. 블록체인으로 우리는 직접 비밀투표를 스마트폰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포퓰리즘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가의 수기가 필요합니다. 수기는 블록체인의 정책 시장이 뒷받침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것이 미래의 도시 거버넌스가 될 것이다. 네. 그러면 다시 정리해보면은 스마트시티 진화 모델에서 3대 오류를 만들고 4대 차별화 전략, 3대 전략 과제, 그리고 거버넌스까지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시티 액션 플랜은 전체 비용 편익의 국가 목표를 설정하자. 그래서 항상 스마트시티는 비용과 편익 곡선을 봐라. 이걸 가지고 우리는 새로운 비전을 만들고 결국 핵심이 네트워크 효과를 극대화할 플랫폼 전략을 만들자. 그리고 이 플랫폼 전략의 핵심이 메가 O2O 스마트 시티로 가는데 여기 연결성과 기업가 정신을 강화하자. 그러면 연결성 때문에 데이터 서국주의를 우리가 탈피해야 되겠다. 그리고 민간 클라우드로 개방 데이터를 구축하고 디지털 트윈을 만들자. 기업가 정신을 위해서 진입장벽을 철폐하고 그리고 기술 사회 모델을 기반으로 로드맵을 만들고 거버넌스의 로드맵을 만들어 가보자 하는 얘기를 드리면서 제 얘기는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